EP. 파이널 닿지 못한 계절. 졸업식 날 아침, 운동장에는 흰눈이 옅게 깔려 있었다. 졸업장을 받는 학생들 사이로 플래시가 터졌고 장난과 울음, 웃음이 뒤섞여 떠돌았다. 진혁은 줄 맞춰 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혹시라도 상미가. 그런 마음으로 상미는 어느새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눈이 조금 내려 머리에 쌓였고 그녀는 그걸 털 생각도 없이 가만히 진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혁도 그녀를 보았다. 단지 서로 몇 걸음 거리를 둔 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진혁아, 너 고등학교 어디 간다 그랬지? 강원도 쪽이야. 아빠 직장 따라 이사 가게 됐어. 헐, 완전 멀잖아. 친구들은 아쉬워했지만 진혁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떠나기 전 마지막 날 그는 조용히 상미의 집 근처로 갔다. 하지만 상미는 없었다. 대신 그의 손에는 1000마리의 학이 담긴 작은 유리병이 전해졌다. 상미의 남동생이 문 앞에 나와 조용히 말했다. 형, 누나가 전해달래요. 상자 위엔 짧은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다. 고마웠어. 그리고 행복했어. 상미. 진혁은 그 학들을 하나하나 꺼내 펼치지도 못한 채 그대로 가슴에 꼭 품었다. 그리고 그 해봄 그는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고1 여름방학. 진혁은 들뜬 마음으로 상미가 사는 동네를 다시 찾았다. 며칠을 고민하다 한참을 걸어 그녀의 집 앞 골목까지 도착했다. 그런데 그곳은 조용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우편함은 비어 있었다.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 그 집? 딸이 이번 방학에 친척집으로 갔대. 서울 쪽. 방학 동안은 안 내려온다던데. 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그 집 앞 돌계단에 앉아있다가 그냥 조용히 돌아섰다. 그냥 보고만 싶었는데 그 여름은 햇볕보다 더 뜨거운 허전함만 남기고 지나갔다. 세월은 그리움 따위엔 아랑곳 없이 흘러갔다. 어느덧 고3. 입시와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의 마지막 추억을 쌓기 위해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혁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상미도 그 자리에 나타났다. 머리는 더 길어졌고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조금은 어른이 된 얼굴로 상미는 한 명 한 명 인사를 건네며 웃었다. 진혁의 앞에 섰을 땐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야. 진혁도 똑같이 말했다. 오랜만이야.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그날 하루 동안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눈을 맞춘 시간은 30초 남짓이었다. 친구들은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하며 시끌벅적했지만 진혁은 끝내 상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면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땐 너 좋아했다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말은 가슴속에서만 맴돌다 결국 입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다. 그날 밤 진혁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사진첩 속 1000마리 학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아직도 보관 중인 그 유리병, 그 종이 하나하나에 담긴 상미의 마음을 그는 다 알면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자신이 조금은 미웠고 조금은 소중했다. 그렇게 그의 첫사랑은 아무 고백도 없이 한 장의 사진, 한 통의 편지, 그리고 1000마리 학 속에 남은 채 서서히 기억 속으로 접혀 들어갔다. 사랑은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말하지 않았기에 오래 남기도 한다. 그리고 그건 진혁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에펄로그 시간이 지나도 진혁은 군 장료로 인관하고 어느덧 소위에서 진급하여 중위가 되었다.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근무 이후 경상북도 영천 지역으로 부대를 이전하였다. 제복은 이제 제법 몸에 잘 맞았고 어느덧 장교로서 모습도 보였다. 어느 날 부대에 외박을 나온 김에 오랜만에 서울에 사는 친구를 만났다. 야, 너 혹시 상미 전화번호 필요해? 순간 진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뭐? 예전 번호긴 한데 내가 중학교 졸업 앨범 정리하다가 뒤에서 찾았어. 전화해볼래?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쪽지 하나를 건넸고 진혁은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을 받아든 듯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들었다. 종이에 적힌 숫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진혁은 시내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다.
손엔 동전 2개. 손바닥은 식은땀이 났고 가슴은 소위 인관전보다 더 요동쳤다. 이 번호로 정말 그녀가 받을까? 동전을 넣고 숫자를 하나씩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진혁은 잠시 당황했다. 저기 혹시 최상미 씨 계신가요? 이모요? 잠깐만요. 그리고 몇 초 뒤 수화기 너머로 그토록 오래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맑고 조용한 예전보다 조금 낮아진 목소리. 그녀였다. 진혁은 순간 말을 잊었다. 단지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순간을, 이 감정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 상민이 나야. 진혁. 진혁. 한참 정적이 흘렀다. 상미도 놀란 듯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잘 지냈어? 응, 오랜만이네. 진짜. 그리고 상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듯 그렇지만 진혁의 모든 시간에 상처를 남기듯 조용히 말했다. 나 이번 가을에 결혼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공중전화 부스 안은 너무 조용했고 바깥으론 버스가 지나가며 먼지를 일으켰다. 진혁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축하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두 손은 수화기를 부서지듯 쥐고 있었다. 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 말밖에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고마워. 진혁아. 그녀의 마지막 인사가 울렸고 뚱! 수화기 너머의 소리는 이제 더는 들리지 않았다. 진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부스 안에 머물렀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어느새 흐려진 눈으로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꺼내보았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진혁은 어느새 57세가 되었다. 그동안 진혁은 군 제대 이후 고등학교 교사 생활도 하였고 현재는 행정사로서 살아가고 있다. 결혼은 하였으나 인생의 힘든 과정을 거치고 홀로 살아가는 일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비 오는 날엔 그때 그 공중전화 부스가 1000마리 학이 담긴 상자가 돌다리 위에서 마주친 그날의 그녀가 가끔 꿈처럼 떠올랐다. 그럴 땐 그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서랍을 조용히 열어본다. 상미. 그 이름은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지만 한 번도 마음속에서 지운 적도 없었다. 첫사랑은 결국 말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지만 그 기억은 끝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함께했던 한 조각의 시절이었다. 50대 후반이 된 지금 진혁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자신의 모습과 그 속에 간직하고 있던 아쉽고 슬픈 첫사랑을 고이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